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 9월달 수업은 2차 2과목 착가감소 보험금 특강 했었고, 10월달에는 2차 1과목 적과전 종합위험에 대해서 전반적인 특강을 했었고요. 이제 11월부터 12월까지 총 저하고 이제 6주, 11월에 3주, 그 다음에 12월에 3주, 총 6주 통해서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6주 동안에는 총 그 수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전 품목을 다루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짧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핵심적인 품목 위주로 수업이 될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1월 달이 되면 아마 이론서가 1월 초에 나올지 1월 중순에 나올지, 그리고 책이 나오게 되면 책의 개편 사항을 점검을 하면 아마 1월 아니면 2월 달부터 그 이론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대충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2차 1과목의 내용이 조금 많이 바뀔 것 같고, 이제 손해 사정 이론이 포함이 되고, 2차 2과목에는 2차 1과목에 있던 내용이 다수 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 개정되는 내용이 책이 나와봐야 알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뭐 2차 1과목은 지금 수업하는데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해서, 이 11월, 12월 2주 동안에는 2차 2과목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적과전 종합위험 2, 요거를 6시간 정도. 그 다음에는 종합과수 11종, 요게 6시간 정도. 그 다음에 논작물, 그 다음에 밭작물. 부산은 한 달에 12시간을 하는데 여기는 한 달에 12시간, 3, 40이 똑같죠, 그죠? 그래서 시간대로 보면은 전체 부산 수업이 7주, 여기가 한 3시간 더 많겠네요. 논작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3시간, 요거는 하루 잡으면 되겠네요. 4시간. 그 다음에 밭작물이 나머지 6시간. 밭작물이 7시간에서 한 8시간 잡겠네요. 11월, 12월 총 하면은 24강이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시간대로 대충 나누면은 요 4개에 대해서 11월과 12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빠진 부분이 뭐냐니까, 원예 시설 작물하고 그 다음에 가축 부분이 빠질 겁니다. 이 두 개는 언제 하느냐니까 1월 달부터. 1월 달에는 1월부터 3월 달까지 해서 이때는 전 품목에 대해서 기본 이론을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월부터 해서 5월 중순 아니면 6월 달까지 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핵심 이론 정리해주는 기간이 될 거고, 최종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문제풀이,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10월 달에 배웠던 내용,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는 부분이 될 거니까, 사실 여기서 강의하는 내용이 나중에 1월 달에 가면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다시 와서 볼 수 있도록, 일종의 참고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11월 14일이죠.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공부는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 적과전 종합위험 2라고 하는 거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의 이름이더라. 그러면 이 적과전 종합위험 2라고 하는 것은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크게 분류를 하면 첫 번째가 적과 이전에 가입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적과 이후에 가입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했어요. 적과 이전에 가입할 수 있는 보장 방식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니까 종합 위험 보장 방식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적과 이후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특정위험 7종 한정 보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적과 이전에 가입할 수 있는 형태가 종합위험 말고도 하나가 더 있었지요. 기억나세요? 그렇죠. 특정한 위험 몇 종 한정? 5종 한정. 자, 그러면 이거를 연결해서 보면 적과 이전에 가입할 수 있는 보장 형태가 종합위험이고 적과 이후에 가입할 수 있는 형태가 7종 한정 보장이라고 하면 이걸 연결해서 적으면 적과 전 종합 위험 및 적과 종료 이후, 적과 종료 이후 7종 한정 보장. 여기에 두 가지가 또 부보장으로 일소하고 가을동상에서 2종 부보장 방식이 있더라. 그러면 계약자가 농민이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보장 방식, 즉 상품의 이름을 1번 형태로 가입을 하는 경우, 적과 이전에는 종합위험, 적과 종료 이후에는 7종 한정 또는 2종 부보장을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농민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적과 전에 종합위험이 아니라 적과 이전에 뭐로? 5종 한정으로. 그래서 적과 전 특정한 위험 5가지 종류에 한해서 보장을 받거나 및 적과 종료 이후 마찬가지로 특정 위험 7종에 한해서 보장을 받거나 또 역시 2종 부보장을 선택할 수 있더라.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적과 전만 다르고 적과 종료 이후는 어떤 거를 선택을 하도록 동일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적과 이전에 가입할 수 있는 게 종합위험, 그 다음에 5종 한정, 그 다음에 적과 이후에는 똑같이 이 앞에 뭐로 가입을 하더라도 동일하게 7종 한정 보장에 2종 부보장이더라. 이거부터 개념의 머릿속에 딱 넣어야 돼요. 아, 내가 적과전 종합위험 2라고 하는 방식은 두 가지 타입으로 가입이 가능하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차이가 적과 이전에만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 물론 다 아시겠지만 또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용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적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적과. 이 적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하면 적과가 뭐였어요?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을
따 버리는 것을 적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적과의 정의를 한 번 더 반복 학습을 해보면 적과를 하는 이유,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얻기 위해서 알맞은 양의 과실만을 남기고 나무로부터 과실을 따버리는 것. 과실을 따버리는 것. 이걸 우리가 통칭 그냥 열매 속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적과라고 하는 것은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적과의 방법은 뭐냐? 뭐 적과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 적과를 할 때는 여기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뭐 사과나무를 기준으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사과나무는 이 과수원에 나무를 심을 때 어떻게 심을까요? 그냥 유목을 가지고 와서 바로 심느냐 아니면 접붙이를 하느냐.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과 과수원에 가보시면 전부 이 사과나무는 접붙이를 해요. 그 접붙이를 하는 그 밑에 모체가 되는 본나무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니까 우리 엄마를 대신 키우는 사람을 대리모라고 하듯이 대신 해준다고 해서 대목이라고 부릅니다. 대목. 그리고 크기가 작게 한다라는 뜻으로 외성, 우리가 왜소하다라는 뜻으로 외성 대목이라고 하는데 이 외성 대목의 종류에 따라서 뭐 M9, M16, M29 이 외성 대목의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과수원의 토질이나 기타 기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부분 요즘 쓰는 게 이제 M16 요걸 많이 쓰는데 대목이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 이제 다 접을 붙여요. 접을 붙이고 이 접붙이가 돼서 이제 얘가 커지게 되면 점점 커져서 이 대목과 두께가 거의 비슷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뿌리 가까이에 있는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평가 활동을 하러 가셔서 가보시면 이 대목과 접붙이한 부분이 표시가 나요. 우리 흉터가 생기면 올록볼록 생기듯이 나무도 옆에 보면은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온 자리가 있습니다. 아, 이게 원래 접붙이가 된 거고 이게 대목이구나. 얘들이 이렇게 자라겠죠. 그죠? 요거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는 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무에 대해서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은 주간부라고 부릅니다. 주간부. 그 다음에 이 주간부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오는 거, 요거를 주가지라고 해서 주지라고 부르고, 이 주지에서 또 이렇게 격가지가 나와요. 이 격가지에 이제 열매가 열린다라는 뜻으로, 열매가 열린다라는 뜻으로 결과지라고 불러요. 그럼 이 결과지에 이제 순이 나고 봉우리가 생겨서 꽃이 피고 열매가 이렇게 열리는데, 이 순이 나왔을 때 처음 이렇게 봉우리를 맺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보통 이렇게 하나의 그 과실들이 뭉쳐져 있는 거를 과실이 뭉쳐져 있다고 해서 이거를 총과라고 부르고, 이게 꽃일 상태는 총화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이 총과에서 여러분들이 과실을 따버린다고 한다면 이 7개의 과실 중에서 어떤 놈을 버리면 좋을까요?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온 놈이 장남이죠. 장남이에요. 이게 우성입니다. 우성. 가장 빨리 나온 놈이 앞으로 클 때도 잘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늦게 나온 놈들은 전부 다 열성에 해당되겠죠. 그죠? 여기 7개가 나와 있는데 이놈들을 모두 키우는 거하고 하나만 키우는 거하고 어느 게 좋을까요? 자, 뭐 열매 수는 많이 키워도 좋겠지만 이것들이 상품성이 떨어지면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필요 없는 놈들을 전부 다 제거합니다. 제거하고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요 놈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이 총과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이놈을 뭐라 부르냐니까 중심과라고 합니다. 중심과. 이 중심과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따버려요. 그러면 결과지에 또 다른 또 이런 총과가 생기겠죠. 통상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한 20cm 이상은 떨어질 수 있도록 것들은 전부 다 따버려요. 이거를 우리가 과실을 따버리는 거, 열매를 솎아내는 거, 이거를 뭐라 부르냐니까 적과라고 해서 이 적자가 딸 적자예요. 딸 적자. 그래서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을 따는 것을 적과라고 하는구나. 또는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은 우리가 뭐라 불러요? 달려있는 과실, 착과. 나무에서 떨어진 과실은 낙과. 이 기본적인 용어들입니다. 자, 그러면 적과를 이렇게 하는구나는 알았어요. 그죠? 적과를 하는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거리. 해거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한 해 과실이 많이 열려서 많이 열리다 보면은 이 과실을 키우는데 이 나무가 굉장히 많이 힘이 들었겠죠. 수세가 약해져서 다음에는 과실이 열려도 조금밖에 안 열리거나 아예 열리지 않는 현상을 해거리. 한 해는 많이 열리고 그 다음에는 또 아예 안 열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건너뛰고 열린다라는 의미로 해거리라고 부릅니다. 이 해거리를 방지하고 만약에 해거리가 발생된다고 하면은 농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한 해는 과실이 많이 열려서 수확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다음에는 손가락 빨아야 돼. 안정적인 수확을 얻을 수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과실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알맞은 양의 과실만을 남기고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 총과만을 남기고 전부 다 따버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적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 적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과실만을 따는 것을 적과라고 하지는 않아요. 꽃을 따는 것 적화라고 합니다. 꽃 봉오리를 따는 것을 적뇌라고 하고 그다음에 새순이 나오면 그거를 떼내버리는 것들을 적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적심, 적뇌, 적화, 적과 이걸 총칭해서 우리는 뭐라 부른다? 적과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적과하는 방법과 적과의 목적을 알았지요. 자, 그러면 이 따버리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이거 보상해 줄까요? 보상해 주지 않을까요? 보상 안 해주는 것들입니다. 필요 없는 것들이죠. 그죠? 적과를 하기 이전에 만약에 이 과수원에 달려있는 착과수 조사를 해버리게 되면 필요 없는 것들도 모두 포함돼서 착과수로 산정이 되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착과수 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이 적과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나무에 이 과수원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조사하는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적과가 뭔지는 알았죠? 그럼 이 적과를 하기 이전에는 보장하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우리 배웠죠. 그죠? 그럼 이 보상하는 손해가 적과 이전에는 종합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특정위험 5종 한정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종합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었죠. 자연재해, 그 다음에 조수해, 그 다음에 화재. 적과가 끝나기 전에 자연재해가 왔다. 보상합니다.
적과가 끝나기 전에 조수해가 왔다. 보상합니다. 적과 전에 화재가 발생했다. 보상합니다. 적과하기 전에 자연재해와 조수해와 같이 왔다. 보상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부분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보상한다는 의미로 뭐가 붙었다? 종합이라는 의미가 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자연재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자연재해라고 하느냐?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대표적인 유형을 우리가 암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이거 제일 처음에 뭐예요? 누가? 태우가. 언제? 냉동설안에. 뭐 먹고? 조기 먹고 호강했죠. 호강하니까 얼굴에 살이 폭 찌더라. 폭염이 올해 새롭게 추가된 자연재해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 아시겠지만 태풍, 우박, 냉해, 동해. 냉해와 동해는 차이가 있죠. 자, 동해는 뭐 쉽게 이게 얼어서 생긴 손해겠네요. 그죠? 근데 냉해라고 하는 것은 이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생육 저온이라고 있습니다. 자라는 데 필요한 적정한 온도. 그 온도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냉해라고 부릅니다. 이 냉해 피해가 꽤 많이 있었죠. 얼마 전에 한파가 오면서 동해도 발생했지만 냉해 피해도 많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설해, 이건 눈에 대한 피해. 한은 한해, 다른 말로 하면 가뭄. 그 다음에 조는 조수해. 이렇게 바닷가 인접해 있는 농지는 이 파도가 치면은 분말이 생기고 그 해풍에 의해서 이 농지가 염분을 끼게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농작물에 손해를 입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조수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기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기타 자연재해.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연재해는 여기에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여기에 없는 거라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인해서 발생한 재해는 다 자연재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호우, 집중호우 80mm 이상. 강풍, 강한 바람입니다. 이 강풍의 정의는 적과 전에는 그냥 단순한 강한 바람인데 적과 종료 이후에는 이 강한 바람의 정도를 체크를 해야 돼요. 좀 더 까다롭게 봅니다. 초속 14m/s 이상. 그 다음에 폭염이죠. 폭염. 이 폭염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는 우리 농작물의 피해는 일소 피해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자연재해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이 조자는 새 조자입니다. 과수원에 까마귀나 까치가 날아와서 과일을 쪼아 먹는 거. 숫자는 짐승 숫자라고 했으니까 대표적인 피해가 멧돼지, 고라니 등의 피해가 있겠죠. 그 다음에 화재는 나무가 이제 소실되는 거, 요거를 화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하나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든 조수해든 혹은 화재든 이 모든 것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종합이라는 개념이 붙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적과를 하기 이전에는 이러한 재해가 발생을 하면 보상을 해 주겠다라는 뜻이죠. 그죠? 자, 요 밑에 있는 적과전 특정위험 5종 한정 보장도 살펴보면 얘는 종합인데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 특정한 위험 몇 가지? 5가지 종류에 한해서만 보장한다고 했으니까 요 5가지 종류를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 누구라고 했죠? 태우. 저거 집에, 지 집에 불이 났다라고 했죠. 태풍, 우박, 지진, 집중호우, 화재. 우리 사람 이름 부를 때 성 빼고 잘 부르듯이 이 태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더라? 강풍이
생략돼 있더라. 강. 태풍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태풍에 대한 특보가 발령된 지역의 바람과 비를 뜻합니다. 그죠? 바람과 비. 이때 초속 14m/s 이상의 강한 바람을 포함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태풍 하게 되면 이 태풍 안에는 뭐도 포함이 되어 있다. 강풍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특정한 위험 5종이라고 그랬는데 강풍이 포함되면 6종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 강풍은 따로 표현하지 않아도 태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5가지 종류에 한해서만 보상을 하겠구나. 자, 그러면 적과를 하기 이전에 종합 위험이든 특정한 위험이든 이런 손해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이름이 7종은 어차피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적과 전의 종합 위험이든 적과 전의 특정한 위험 5종이든 이러한 보상하는 재해가 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이름이 뭐였어요? 착과 감소 보험금입니다. 착과 감소 보험금. 그러면 이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 보험금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 조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평가사가 하는 겁니다. 잠깐 옆으로 나와서 우리가 지금 손해평가사 시험을 치기 위해서 2차 과목에서 배우는 2과목이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과목의 이름은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이론과 실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과목의 이름은 똑같은데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그렇죠.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현존하는 국가공인 자격증 중 그 제목이 가장 긴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얘하고 차이가 뭐냐 하니까 1과목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뭐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어요? 보험을 가입하는 데 필요한 상품의 내용과 계약의 인수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상품의 내용 하면은 카테고리, 암기 코드 설명드렸죠. 우리 목이 몇 개요? 1개. 손은 몇 개요? 2개. 기억나십니까? 1, 목, 2, 손, 4, 보, 2, 비. 이게 상품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계약의 인수에 관련된 게 지, 자, 기, 목, 수. 처음 듣는 사람 저게 뭔 소린가 하겠는데 각 파트별 제목 이름의 첫 글자를 딴 겁니다. 그러면 적과전 종합위험이라는 상품 하나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카테고리를 정리해 보면 1목, 2손, 4보, 2비. 계약의 인수 부분에서는 지자기, 목수. 목이 뭐예요? 보험의 목적. 목적이라고 하면 보험에 드는 이유가 아니라 보험에 가입할 대상, 즉 품목, 내용을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적과전 종합위험의 보험의 목적 하게 되면은 품목이 4가지가 있죠. 대상이 뭐였습니까? 4번 절하면 당 떨어진다. 사, 배, 당, 떫은 감. 그래서 사과, 배, 당감, 떫은 감. 이거를 보험의 목적.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 자, 조, 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기억나세요? 적과전에 원하는 것을 먹고 싶으면 하루에 몇 보? 3보, 하게, 원, 식, 3보,
재개하게 기억 안 나시네, 그죠? 나중에 보면 또 다시 기억날 겁니다. 1과목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비율이, 이손, 사보. 사보가 뭐예요? 전부 다 보자로 시작하죠. 처음에 뭐였습니까? 기, 가, 요, 금이라고 그랬죠. 기, 보험 가입 기간. 가, 가입 금액. 요, 보험료. 금, 보험금. 이게 사보였고, 이 비는 미경과 비율하고 자기 부담 비율. 지자기 목수에는 지역, 자격, 기준, 목수가 목적물하고 수확량인데, 인수, 제한, 목적물, 인수, 관련, 수확량. 이게 1과목 통이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살을 붙여 나가는 거였고. 이게 1과목에 대해서 배우는 거였어요. 그렇죠? 2과목에서 배우는 거는 보험에 가입을 하고 나서 뭐 하는 거? 손해를 평가하고 보험금 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험금은 누가 산정을 해요? 평가사가 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보험금의 산정은 보험회사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시스템이 보험금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값, 조사값을 조사하는 사람이 누구다? 손해평가사예요. 자, 그렇다면 보험금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조사 업무, 손해평가를 하고 그 손해평가를 통해서 얻어진 조사값을 어디에다 집어넣어요? 보험금 산정에 필요한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그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빨리빨리.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좀 급해요. 일단은 과정보다는 뭐가 필요하다? 결과를 먼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제 수업 방식이 좀 특이하게도 보통은 조사 방법을 설명을 하고 보험금을 설명하는 것이 순서인데 우리는 거꾸로 보험금 산정하는 것을 먼저 배우고 그 보험금 산정에 필요한 그 1차 함수의 각각의 인수들에 대해서 이 인수가 어떤 평가 방법을 통해서 얻어졌는가를 알면 좀 더 이해가 빠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먼저 착과감소 보험금이 딱 나온 이유가 적과를 하기 전에 종합위험에 가입을 하든 적과를 하기 전에 5종 한정에 가입을 하든 계약자가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의 이름이 뭐다? 착과감소보험금이에요. 그럼 이 착과감소보험금이 무엇이고 착과감소보험금의 공식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각각의 요소들을 설명한 다음 각각의 요소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손해평가 조사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전에 이 적과 전과 적과 이후 요거 구분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적과 전과 적과 후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적과를 하기 전에 종합위험과 특정위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나를 먼저 아셔야 돼요. 종합위험이니까 만약에 계약 24시 그 다음에 보험 종기까지가 있다고 하면 이게 이제 적과 종료 시점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때 계약 24시입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부터 적과 종료 이전에 어떤 재해가 만약에 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종합위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 재해가 자연재해든 조수해든 화재든 모두 보장을 하는 거니까 이게 어떠한 이유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확인만 할 뿐이지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아요. 요거 일단은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종합위험에 가입을 하면 뭐만 확인한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통해서 이 재해가 종합 위험에 포함되는지 그 여부만 확인을 해요. 그 외에 다른 조사는 없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라고 하는 것은 적과 전에 냉해가 왔어요. 그럼 계약자가 전화가 오겠죠. 우리 집에 지금 냉해 왔다고 빨리 조사해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요. 가서 평가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니까 이 재해가 냉해인지 종합위험에 포함되어 있는 자연재해인지 조수해로 인한 것인지 화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자의 잘못인지 그것만 판단만 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냉해가 왔다고 하면은 냉해가 온 것을 증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 하면 제일 먼저 기상청 사이트에 들어가요. 기상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지역에 그때 실제로 냉해가 왔는지 확인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좀 애매해. 내가 당장 이걸 증명하기는 힘들어. 그러면 연구소에 보내요. 그게 어디냐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 이제 손해평가사의 소견서라고 손해평가인의 소견서라고 돼 있는데 손해평가인 안에는 손해평가서도 포함되는데 통상적으로 손해평가인이라고 하면 해당 작물을 5년 이상 재배 경험이 있는 분이 올해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실무 경험을 받으면 라이센스가 없어도 손해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무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라이센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손해평가인으로 위촉을 하는 이유는 손해평가는 신속 정확해야 돼요. 그죠? 빨리빨리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가능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실무 교육을 받으면 라이센스가 없어도 손해평가인으로 합니다. 수당은 달라요. 평가사가 높습니다. 평가인은 조금 떨어져요. 이 손해평가인의 소견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손해평가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없을 때 이 업무방법서가 먼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는 손해평가사라는 말로 고쳐져야 되지 않겠나. 조심스러운 의견입니다. 그래서 손해평가인에 뭐가 필요하다? 소견서. 요것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평가 간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증명이 되기 위한 뭐가 필요하냐니까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전체 피해를 입은 농지 전체에 대한 사진과 실제 그 피해를 입은 과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사진. 그러니까 전체 농지 하나 찍고 냉해 피해를 입은 과실 하나 사진을 찍어요.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보고하면 끝. 이게 종합위험이에요. 그런데 적과전 특정위험 5종 한정에 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얘는 보상하는 재해가 확정되어 있는 거죠. 어떤 거? 태, 우, 지, 집, 화. 그럼 재해가 왔으면 이 재해가 태풍으로 인한 것인지 우박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지진으로 인한 것인지 집중호우로 이런 대표적인 재해들이 정확하게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 재해로 발생한 피해를 직접 조사를 합니다. 그럼 차이점은 얘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하고 얘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통해서 추가 사실을 확인을 해요. 그 추가 사항이 조금 있다가 배우게 될 내용들이 차이점 일단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적과 전에 보험에 가입을 하신 분이 종합위험이든 5종 한정이든 가입을 하면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이름이 뭐라고 했다? 착과 감소보험금이다. 착과 감소보험금은 착과 감소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소량
곱하기 가입 가격 곱하기 보장 비율. 이게 착가감소 보험금의 산정 공식이고, 이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쓰기 때문에 일일이 이제 말하기 힘드니까 첫 글자를 따서 우리가 암기한다라고 했어요. 착, 미, 자, 가, 보. 착미, 자가, 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금 이거 수예요, 양이에요. 양이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거 계산할 때마다 양은 수에다가 과실의 무게, 과중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과실수 곱하기 과중, 과실수 곱하기 과중, 과실수 곱하기 과중. 다 다른데 뭐는 같아요. 과중이 계속 반복되니까 과중만 끄집어내서 마지막에 과중해줘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현재 나와 있는 업방의 산정식대로 하자면 이렇게 하는데, 일일이 과실수 곱하기 과중, 과실수 곱하기 과중, 과실수 곱하기 과중 불편하니까 과중을 마지막에 전체 곱해줘도 상관이 없겠다. 근데 규칙은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이 산식은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지금부터 배울 거고, 일단은 이거를 뭐 해야 된다? 암기해야 됩니다. 착가감소 보험금의 산정식은 뭐다? 착, 미, 자, 가, 보. 저는 이거 나중에 이 공식에 대해서 용용죽겠지라고 부릅니다. 용용죽겠지. 누구 약 올리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착과감소라고 했어요. 보험금이고. 이 말은 착과가 감소되면 주는 보험금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착과가 아까 뭐라 그랬죠?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을 뭐라고 한다? 착과. 그 달려있는 과실을 따버리는 거는 적과. 달려있던 과실이 땅에 떨어지는 거는 낙과. 착과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 감소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건데,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감소라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감소. 어떤 거는 감소라고 하고 어떤 거는 감수라고 하는데, 왜 이놈한테만 감소라는 표현을 적었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감소라고 하는 표현은 간단하게 이해를 한번 해보면, 내 급여가, 나의 연봉이 작년보다 올해가 줄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전년보다 내 연봉이 감소했나요? 감수했나요? 감소라는 표현을 썼죠. 그죠? 전년도 연봉에 비해 올해 연봉이 줄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감소라는 표현을 쓰지 감수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잖아요. 그죠? 감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수가 줄었다는 거고, 이 감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기준이 필요로 하더라. 뭐가 필요하다? 기준. 그러면 연봉을 봤을 때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거는 뭐에 비해서? 전년도 연봉에 비해서, 혹은 이게 자영업자라고 한다면 전년도 매출에 비해서 올해 매출이 전달 대비,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핵심적인 사항은 감소라고 하는 의미에는 일단 뭐가 필요하다? 기준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착과 감소보험금은 착과가 줄었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 비해서 줄었을 때, 어떤 기준에 비해서 줄었을 때 뭐 한다고요? 보험금을 주겠다라는. 그럼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뭐냐를 알아야 될 거고, 이 기준이 무엇인지. 이 기준이라는 놈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기준은 하나가 아니고 변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하니까 적과 전과 적과 후가 바뀌어요. 우리가 9월과 10월을 몇 번 보신 분이라면 힌트 잡을 수 있어요. 적과 이전에는 그 기준이 뭐가 되느냐 하니까 평년량으로 따지자면 평년 착과량, 수로 따지자면 평년 착과수가 될 것이고, 적과가 끝나고 나면 기준이 바뀌어요. 이놈이 내가 원래 기준이야 라고 해서 기준 착과수, 기준 수확량 이렇게 바뀌어요. 그 기준이.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감소라고 하는 표현에는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 기준이 필요하다. 이때 이 기준은 적과 전과 적과 후가 바뀌어진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감소라는 표현 안에는 일단 줄어들면 그게 감소예요. 그 감소의 원인이 보상하든 보상하지 않든 일단 줄어들면 뭐다? 감소예요. 그래서 이 감소 안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원인으로 줄어든 것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줄어든 것도 뭐로 본다고요? 감소로 본다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두 가지 개념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을 가진다와 감소된 것 안에는 보상과 미보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앞으로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착과 감소 보험금은 착과가 줄어면 지워지는 보험금은 어떤 기준에 비해서 착과가 줄어들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착과 감소량이라고 하는 이 1번 요소에는 이 산식에는 이 착과 감소량을 구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평년 착과수에다가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수. 감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기준은 평년에 비해서 적과 후 착과수가 얼마나 줄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기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적과 후 착과수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평년 착과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년 착과수가 무엇이냐? 그러면 적과 후 착과수는 또 무엇이냐?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니멈이라고 있어요. 미니멈. 앞으로 이제 이게 자주 나오는 건데, 이 미니멈은 괄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거? 작은 거, 최소값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니멈, 평년 착과수, 줄여서 이제 전문용어로 평착,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수를 줄여서 적착, 이렇게 할 거예요. 평착 마이너스 적착하면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수구나. 요놈하고 기준이 되는 평년 착과수, 평착에다가 최대 인정 피해율을 곱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어떤 거? 작은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똑같아요. 미니멈, 평착, 마이너스 적착. 그 다음에 평착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 그러면 왜 이렇게 세 개로 나눴어요? 그냥 하나로만 하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최대 인정 피해율이 달라요.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고, 일단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두세요.
나무에 달리는 과실이 감소했다는 말은 어떤 기준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다. 그래서 착과가 무엇에 비해서? 평년 착과서라고 하는 기준에 비해서 줄어들면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 착과 감소량이라고 하는 것은 평년 착과수에다가 뭐를 뺀 거? 저가후 착과수를 빼서 구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미니멈 평착 마이너스 적착과 평착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을 곱한 값 중에서 작은 값을 착과 감소량으로 하는 것, 크게 두 가지, 세부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로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잠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